안녕하세요. 예이랑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페스티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조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어놓았던 작물에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심어놓은 곳에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지 않기 위해서 얇은 막부지포라고 하는 제품을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까지 끝을 내고 저희는 뒤늦게 페스티벌에 갈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서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아서 운전을 직접 해서 서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그 월드컵 경기장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 줄 알고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하니까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셔틀버스가 거기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저랑 빨리 난지 한강공원 주차장을 검색해서 갔습니다. 당연히 주차할 자리가 없죠.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이렇게 열심히 주차장이라는 곳은 다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뺑뺑이만 돌아왔어요. 뺑뺑 돌다가 공연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중 주차를 해놓은 듯한 자리에 이렇게 주차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중 주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도 일단 내일 오빠들을 봐야 되니까 이중 주차를 해서라도 가자 이래가지고 그 아우디 차를 모시는 여성분이었는데 그 아우디녀 분이 나오시자마자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웬 행운이죠? 거기는 이중주차 자리가 아니라 잔디 둔덕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차를 대일 수가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우디녀 분께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거기에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타이밍이 진짜 만약 그 아우디녀 분께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주차하다가 난지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다 보낼 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그 아우디녀 분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빨리 주차를 하고 저희는 빨리 공연장이 있는 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길에 왠지 눈에 익은 익숙한 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바로 저거 종환 오빠가 탄 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차인 것 같은 그 느낌, 예감, 직감이 이렇게 빡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이렇게 그 차가 가는 길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차에서 종환 오빠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환 오빠 좀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차에서 내리는 종환 오빠의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팔찌를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켓 예매를 했던 그 부스에 가서 팔찌를 교환을 하고 공연장 안으로 갔습니다. 이미
매진 사례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있는 돗자리석이나 뭐 스탠딩석이나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저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슬램존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내성적인 아이 성향이다 보니까 슬램존에서는 도저히 기가 빨려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니랑 저랑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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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앞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틈이 생기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에는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빠들의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옆에 스테이지에서 그 일본 밴드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일본 밴드 분들의 공연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무대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 걷히고 네, 오빠들이 무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빠들이 페스티벌에서는 좀 달려야 한다 그런 곡들 위주로 샌리를 짤 예정이다라고 종환 오빠가 시즌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달리는 곡 위주로 잘 샌리를 짜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치고 호응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열심히 공연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페스티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빠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페스티벌을 보러 왔다가 내리라는 존재를 알게 되신 분들 또한 아주 흥미로운 1시간 공연이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다운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연을 보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오빠들의 퇴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빠들 퇴근길 맞이해주고 그렇게 저희는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집에 도착을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그냥 뻗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운전을 한 4-5시간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바로 그냥 기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부모님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이제는 일을 도와주고 뭔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야지 했는데 부모님과의 좀 감정적인 그런 트러블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그것도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 또 풀어주는 또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겨우 부모님 마음을 조금 풀어준 후에 저희는 이제 또 영암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페스티벌에 갈 준비를 다 끝내긴 했는데 뭔가 부모님과의 그 대화에서의 그 감정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 마음을 또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놀아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창원에서 또 영암으로 좌표를 찍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영암국제자동차 경기장이라는 그 곳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휴게소를 들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암으로 가고 영암에 준비된 장소에 주차를 한 다음에 돗자리를 들고 열심히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서 팔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경기장이라서 그런지 자동차 그 달리는 소리, 속도, 윙, 이런 소리가 막 귓가에 때려 박는다고 하죠. 막 그렇게 막 들리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를 지나는 그 타이어 냄새, 뭐 그런 것들이 진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냄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도로를 속도 제한 없이 달려보고 싶다, 뭐 이런 제한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릴 때 막, 진짜 100 이상 한번 밟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100 이상을 밟고 있으면 옆에서 언니가 그만 이러면서 밟지 말라고, 그러다가 딱지 날라온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운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 흔히들 말하는 자유로를 막 달리고 싶고 막 아우토반 막 그런 데를 달려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의 뭔가 이루지 못하는 환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와 진짜 저런 경기장을 그렇게 무제한으로 진짜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소리와 그런 타이어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팔찌를 교환하고 이제 돗자리를 펴기 위해 갔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돗자리를 펴고 즐거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저희는 이렇게 대충 아무 때나 그냥 돗자리 깔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푸드트럭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랑 피자? 콜라를 먹기 위해서 피자를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탄산이 너무 먹고 싶은데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콜라를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피자를 시키면 이렇게 콜라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사고 이렇게 콜라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돗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이렇게 막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돗자리에 앉아서 공연하는 걸 보고 언니는 못다한 책을 좀 읽고 잠을 좀 자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연을 이렇게 보는데 데이 브레이크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항상 데이 브레이크 그 밴드의 공연을 보면
이것도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데이브레이크 그 밴드 분들의 공연을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밴드가 데이브레이크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냥 페스티벌에서 계속 이렇게 데이브레이크 팀을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무대 매너 무대를 이렇게 보면 항상 뭔가 분위기가 좀 처져 있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어쩌면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조건이잖아요. 너희들 몰라, 관심 없어, 아웃 오브 안중이야, 약간 이런 상황인데도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성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꿋꿋하게 자신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라요. 그리고 막 같이 나중에 즐기고 나중에는 막 원성님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저렇게 해주세요, 막 떼창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다들 또 따라서 이렇게 즐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성님을 보면 그런 모습에서 항상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그런 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멜로망스 팀은 사실 그분들은 이미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고 OST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들으면 그분들이 불렀던 OST, 드라마 OST가 이렇게 막 풍경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눈앞에 선하고 막 이런 효과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정말 이래서 멜로망스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창한 밴드가 나왔는데 김창한 선배님이래. 김창한님의 이렇게 노래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노래도 익숙하고 이렇게 그리고 김창완님의 모습 또한 이렇게 뭔가 나이는 많으시지만 항상 천진난만한 아이의 표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노래는 따라 부르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신곡 사랑해라는 노래에 대한 떼창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돗자리 존에서 돗자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막 같이 막 사랑해 외치고 막 그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분위기를 후끈후끈 이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QWR 팀들이 나왔는데 사실 QWR 노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긴 했는데 저희 말고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
그리고 꼬맹이 어린아이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QWR의 공연보다 그 주변 남자분들의 그 떼창과 호응하는 소리 진짜 무슨 군부대 온 줄 알 정도로 그런 목소리, 그리고 앞에 돗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군인분들이나 남자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한 모습을 이렇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좀 했습니다. 빈 공간이 좀 있어서 빈 공간으로 이렇게 전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기다리고 드디어 우리 내일 오빠들의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키 조율남님이 오랜만에 그 유선 선을 잭을 이렇게 기타에 꽂는 그런 공연을 하는 날이라 굉장히 힘들다기보다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 정리하고 이렇게 악기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구들, 그런 장치들 이렇게 막 설치하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담았고, 애승 오빠가 드럼을 또 열심히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꼬맹이 매니저랑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드럼을 세팅하는 모습을 또 열심히 찍었습니다. 다행히 밤이라서 이렇게 그림자 샷으로 혜성 오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긴 했지만, 계속 간간히 이렇게 조명을 쏴줄 때 그 혜성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드럼이 뚝딱 만들어지지? 그런 생각을 항상 혜성 오빠가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내일 오빠들의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빠들이 공연을 시작하고 4명이서 같이 사운드 체크를 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 음악마저도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악기 조율사님이 이렇게 악기를 조율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4명이서 함께 이렇게 사운드 체크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른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 조율남님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내일 오빠들이 좀 사운드 체크를 미리 이렇게 나와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우리 내일 오빠들도 조금 그런 개인 또 성향 이렇게, 그리고 사정, 밴드마다 그 사정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덕분에 또 내일 악기 조율남님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뭐 일석이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내일 오빠들의 공연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빠들의 공연은 시작됐고요. 공연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40분 정도를 생각하고 오빠들이 쓴 일을 짜왔는데 당연히 열심히 달리자 이런 마인드로 달리는 곡들 위주로 공연을 저희들에게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게 열심히 또 호응하고 박수치고 떼창하고 그런 식으로 공연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공연이 곡을 알리는
멘트와 함께 오빠들이 공연을 해버리고 나가버리셨어. 질 수 없죠. 열심히 앵콜을 외쳤습니다. 진짜 지칠 때까지 앵콜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앵콜의 힘에 뭔가 다른 그 관계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내일 오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앵콜을 열심히 외치다 보니까 무대 위에 정훈 오빠가 나타나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앵콜 한 곡을 더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셨는데 저희 밤새도록 놀 수 있다고 오빠들이 공연만 해주면 저희는 밤새도록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아주 큰 소리로 오빠가 했던 말에 열심히 대답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위치로 이렇게 오셔서 악기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종환 오빠가 관계자님들께서 한 곡을 더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다른 스태프들이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열심히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 곡은 뭐다? 기생충? 그렇게 기생충으로 모든 내 오빠들과 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돼서 열심히 기생충이란 노래 하나로 그 경기장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큰 사운드와 그리고 종환 오빠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진 그런 피날레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너무 커서 좋았어요. 사실 내 오빠들 공연은 사운드가 커야 제맛인데 그동안 뭐 피크패를 뭐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피크패 할 때 그 아무래도 서울 난지라는 그 지역 때문에 장소 때문에 데시벨 소리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아쉬운 거. 내 오빠들 소리 악기 소리도 점점점 줄어들고 종환 오빠 목소리도 점점점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대로 못 놀았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오히려 영암에서는 막 소리도 크고 오빠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러니까 진짜 놀구나 제대로 놀았구나 제대로 놀고 왔구나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와 이렇게 놀아서 이제 더 이상 그 페스티벌에 대한 갈증 같은 게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역시 페벌은 이런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 저의 그 모든 길을 오빠들이 다 뺏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연을 끝내고 저희는 주변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거라고 이렇게 팬들이 일렬로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멀고도 멀고 그리고 빨리 오빠들도 가야 하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 타고 지나가면 그냥 손이라도 흔들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환 오빠가 이렇게 매니저님이 차를 세워주셨고 종환 오빠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팬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확 한번 훑고 가셨어요. 그렇게 훑고 가고 그 뒤에 재경 오빠가 있었는데 사실 재경 오빠는 진짜 웬만해서는 차에서 잘 안 내리거든요. 이렇게 자기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냥 차에서 그냥 손 흔들어 주는 정도였는데 영암에서는 뭔가 특별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그날의 공연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재경 오빠까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또 한 번 훅 훑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재경 오빠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면 영암 페스티벌에서의 그 정도로 팬들이 놀아줘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나 재미있게 즐겁게 시간까지 오버해 가면서 그렇게 즐겼던 공연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혜정 오빠가 이렇게 지나가고 정은 오빠가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정은 오빠도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또 일일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차가 있어서 이렇게 저 멀리 계신 분들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 앞까지는 이렇게 정은 오빠가 와서 인사를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내 오빠들의 퇴근길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은 오빠까지 보내고 저희는 또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집으로 창원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렸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잠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운전을 해서 그렇게 집까지 무사히 안전운전으로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새벽 1시였나? 2시였나? 그쯤에 도착을 해서 언니가 바로 또 8시에 아침 8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됐고 자 그냥 빨리 자 이러면서 언니를 막 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재우고 저는 또 열심히 그 옆에서 바로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베개만 닿으면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언니를 무조건 재우자. 언니를 그렇게 일단 먼저 재우고 그 다음에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너무 따갑긴 했지만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했지만 뭔가 페스티벌에서의 그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이스 언니를 남겨봅니다.